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한로드입니다. 자, 트랜스포머 G1부터 이 유서 깊은 시즌3의 주인공이자 이 차기 프라임이 되는 캐릭터 중 하나인 이 한로드. 그 한로드가 트랜스포머 5 최후의 기사에 야심차게 등장했었는데요. 영화의 내용과 이 캐릭터의 비중 자체는 좀 심하게 무너졌지만 이 디자인만큼은 꽤 잘 나와준 편이라 묘한 인기가 있던 녀석인데요. 자, 그 캐릭터가 이렇게 스튜디오 시리즈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한로드의 비클 모드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생긴 비클 형태인데, 자,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메카닉적인 디테일과 이 스포츠카의 외형이 아주 잘 어우러진 약간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비클 모드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비클 형태는 람보르기니 센테나리오라고 하는데 이 이상의 신규 금형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아예 실차 라이센스를 따서 스튜디오 시리즈로 발매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애매한 형태가 아닌 완벽한 센테나리오의 형태를 하고 있죠. 자, 일단 옆쪽에 있는 이 무장을 잠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일 수가 있는데 잠깐 떼주고 비클 형태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진짜 여기 주변에 있는 이 몰딩이라든가 이 접합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부분 갈라진 부분 없으면은 사실 그냥 모델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상당히 제어도가 높습니다. 특히나 이 뒤쪽에는 리어 램프, 이 센테나리오 특유의 리어 램프도 이렇게 잘 표현을 해줬고, 이 스포일러가 좀 작은 편이긴 한데 이건 어쩔 수가 없겠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고, 옆쪽에 자 이렇게 주황색 라인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앞쪽도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아무래도 이 사이즈가 작은 스튜디오 시리즈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요 람보르기니 요 마크는 이런 식으로 몰딩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고 세세하게 뭔가 그 데칼 같은 거는 없습니다. 나중에 요 정도 사이즈에 딱 맞는 실차 이 데칼용, 그러니까 이 실차 모델카죠. 예, 모델카 프라모델용 데칼이 있으면은 이쪽에 따로 붙여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램프 부분은 이렇게 도색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옆쪽에 이런 식으로 바퀴라든가 휠 부분도 이 실차랑 거의 흡사하게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미러도 있고요. 특히나 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이 센테나리오 특유의 이 날카로운 창문, 그리고 자 옆에서 봤을 때 이 납작한 이런 스포츠카 형태, 이런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해 줬어요. 아래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진짜 메카닉적인 디테일이 마구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로봇으로 변하게 됩니다. 야,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만들어준 것 같네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실차 형태가 나와줬고요. 전체적인 퀄리티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바퀴도 잘 굴러가고 전체적인 퀄리티가 상당하죠. 자, 이렇게 비클 모드를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한로드 트랜스폼! 자, 원래는 아까 이런 상태였죠. 자, 이 유턴 발사기를 떼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자, 보시면 이 앞부분부터 보시면 여기 이쪽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보시면은 안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조인트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약간 조인트 자체가 좀 걸려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살짝 이런 식으로 힘을 줘서 좀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잠깐 이렇게 완전히 접어주시고 이 부분이 지금 빠졌는데 자 이렇게 살짝 분리를 해주시면 좀 편합니다. 자,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 이 앞부분부터 좀 정리를 해줄 텐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이 주변에 경첩이 있죠. 이 기준대로 접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접어준 다음에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면서 안쪽에 덮어지는 그런 방식인데 자, 이렇게 안쪽까지 이 엠블렘이 뒤쪽까지 가도록 완전히 회전시켜 주시고 일단은 이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뒤쪽 보시면은 여기 아까 이 부분이 지금 분리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 부분도 따로 분리를 이렇게
해주도록 합니다. 여기가 살짝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되죠.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쳐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식으로 분리를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뒷부분, 이 뒷부분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시면은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양쪽에 있는 이 팔 부분, 안쪽에 보시면 경첩이 있죠. 경첩 기준으로 이렇게 옆쪽으로 이제 회전시켜 줄 텐데, 일단은 여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 올려 주시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팔 부분을 열어 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옆쪽으로 빼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정리를 해줄 텐데, 일단 이 부분을 이렇게 접은 다음에 아래쪽으로 완전히 내려주시면 돼요. 일단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자, 팔 부분을 살짝 이렇게 빼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완전히 돌려서 아래쪽으로 내려주는데 좀 걸렸네요. 네, 이런 식으로 앞부분이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돌려주고, 그리고 이 부분을 완전히 뒤로 돌려서 안쪽까지 밀어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찰칵 소리가 나면서 뭔가 장착이 되듯이 이렇게 변하죠. 이 상태에서 가슴팍 부분을 앞쪽으로 모아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얼굴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얼굴은 마지막에 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뒤쪽 보시면은 여기가 아까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이 부분을 좀 살짝 아래로 내려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 뒷부분, 이 부분이 요 가운데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위쪽으로 완전히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빼놨던 옆쪽 이 부분을 뒤쪽으로 이렇게 날개 달듯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요 기준대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하반신을 좀 정리를 해줄 텐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허리입니다. 여기 부분, 이 부분이 허리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앞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여기가 조금 탄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변형이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은 허리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이 상태에서 하반신을 바로 좀 정리를 해줄 텐데, 그 전에 자 여기를 이렇게 빼준 이유가 여기 틈이 생기죠.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당기면 이 부분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하고 이쪽의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 경첩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주면은 여기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결합, 이쪽도 접어서 결합을 시켜주시고 닫아주면은 자, 어느 정도 백팩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하반신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회전시켜 주시고요. 일단 여기부터 보시면은 이쪽이 이런 식으로 이 뒷부분 스포일러하고 같이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앞쪽으로 회전이 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완전히 당겨준 다음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옆으로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닫아준 다음에 이 부분을 올려주도록 합니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닫아주셔야 돼요. 여기 발을 열어서 닫아준 다음에 여기도 완전히 올려서 접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은 한쪽 팔이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 부분, 옆부분,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들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한쪽 다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내려준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돌려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맞춰서 내려준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접어서 이 상태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양쪽 다리를 맞춰 주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이 부분 머리를 이런 식으로 지금 뒤쪽으로 있는데 이렇게 들어서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한 로드의 머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빼놨던 유턴 발사기를 한쪽 손에 이렇게 쥐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한 로드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 굉장히 깔끔하죠? 과거에 나왔던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퀄리티로 나와줬는데 거의 외형만큼은 마스터피스급입니다.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모습은 이런 모습,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나중에
마스터피스 제품군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스튜디오 시리즈의 변형 방식을 조금 많이 이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진짜 이 스튜디오 시리즈라는 타이틀답게 정말 영화에서 막 등장한 것 같은 그런 한로드의 이미지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는데요. 역시나 몰딩의 장인들답게 이렇게 얼굴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복부 부분 그리고 팔 부분까지 아주 세밀하게 조형이 됐습니다. 일단 전부 다 신규 조형이에요. 자, 그리고 다리 부분, 특히나 이 다리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 한로드 다리가 이 특유의 뭔가 그 스니커즈를 신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됐었거든요, 로봇이. 근데 그런 부분을 이 색깔까지 표현을 하면서 아주 잘 지어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건데 얼굴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얼굴이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얼굴이 굉장히 뚱하게 생겼는데 이 보이시나요? 입이 있었습니다. 네. 입 있는 걸 처음 알았는데 잠깐 박스아트를 좀 볼까요? 박스아트를 보면은 자, 여기 일단 박스아트에는 뭔가 코스염 같은 도색, 은색 도색이 하나 더 들어가고 좀 더 사람처럼 생긴 그런 디자인이죠. 근데 왕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색은 살짝 빠지고 눈도 좀 단색으로 좀 돼 있어가지고 불쾌감이 살짝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진짜 그 코스염이었을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인간 형태의 얼굴을 표현을 해줬는데 뭔가 살짝 굴곡이 있어가지고 어린애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고 자, 그리고 얼굴뿐만이 아니라 이 가슴팍도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이 가슴팍 흉부 그리고 상체 이 부분이 이 차량의 앞부분이 그대로 앞으로 와가지고 복부와 이 앞부분, 차량의 앞부분이 동시에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복부 보이시나요? 이 디테일? 이게 참 그 전에 나왔던 이 한로드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버전이었나요? 프리미어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그 이 괴상한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한정판으로 나와줬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람보르기니 센테나리오라는 그 특성 때문에 트랜스포머 4에서 등장했던 락다운 왕구를 리툴해서 발매를 해줬습니다. 물론 거기에 추가 파츠를 넣어가지고 조금 락다운보단 크게 만들어줬는데 퀄리티가 좀 처참했죠. 원작하고 거의 다 같지도 않고 무장도 빈약하고 생김새도 되게 이상해가지고 좀 별로였는데 자, 이렇게 그 모든 한을 해소하는 듯한 그런 스튜디오 시리즈로 등장을 했습니다. 뒷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렇게 약간 날개가 있는 형태 자체가 약간 차기 프라임 혹은 차기 범블비로 좀 기획을 해놓은 게 아닐까 싶어요. 원래 초기 기획은 사실상 한로드 자체가 원래 매트릭스를 얻고 로디머스 프라임이 되는 그런 캐릭터인데 영화에서는 좀 험하게 쓰였죠. 이 상태로 이렇게 어깨를 좀 더 높여주면은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로봇 형태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에서 등장했었던 특유의 이 유탄 발사기, 이게 유탄 발사기를 발사를 하면은 이제 그 착탄 지점에서 시간이 느리게 흐리는 약간 그런 효과가 있었죠. 요걸로 꽤 많은 유효타를 줬습니다. 활약도 좀 했고요. 그게 전부라서 그렇지. 하여튼 이름값에 맞지 않는 그런 활약을 애매하게 해가지고 인기가 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독특한 좀 유니크성이 있는 외형에다가 센테나리오, 람보르기니라는 차량 그리고 어쨌든 한로드라는 네이밍 때문에 묘한 인기를 좀 끌었었던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몇십 년까지는 아니죠. 몇 년 만에 이렇게 드디어 제대로 된 한로드를 손에 만져보게 되네요.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 일단 머리는 볼관절로 돼 있어가지고 아까 보셨다시피 뒤쪽으로도 완전히 가죠. 이렇게 그래서 좌우로 그리고 360도 회전이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앞뒤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팔 부분도 이렇게 볼관절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360도 회전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360도 회전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팔이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앞뒤로는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스튜디오 시리즈다 보니까 훨씬 뭐랄까 볼관절을 많이 활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축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회전이 되고 그리고 팔꿈치 관절은 이렇게 정직한 90도 정도로 꺾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손이 돌아갑니다. 이 손 돌아가는 건 꽤나 의외네요. 이렇게 사실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역시나 스튜디오 시리즈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트랜스포머 시리즈답게 허리도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가는데
여기나 여기 이 부분이 역시나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더 돌려야겠죠. 자, 그리고 고관절은 이렇게 정면으로는 뭐 스커트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요. 뒤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등짐에 좀 걸리더라도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옆쪽도 이렇게 골관절이 이렇게 고관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축관절이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릎 관절은 자 보시면은 조금 아쉬운 게 다리가 여기에 걸려요.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을 좀 더 벌리게 되면은 뭔가 지금 좀 이게 참 애매합니다. 여기서 더 이렇게 벌려주면은 여기 딱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맞나라는 그런 가동을 보여주거든요. 90도 정도긴 합니다. 근데 여기 자꾸 이렇게 쓸리니까 이게 참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더 하면은 여기가 파손 날 것 같고 참 묘한 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발 부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가동 포인트가 많아요.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좌우로 그리고 회전도 되도록 이렇게 나와 있고 볼관절이기 때문에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딱 이 정도까지 회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는 일반적인 디럭스급이라 144 건프라와 거의 동일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한로드 리뷰였습니다. 영화에선 안타깝게도 이 비중이라던가 스토리 모두 좀 산으로 가버린 녀석이라 이름값이 너무 안타까웠던 캐릭터지만 그래도 이 독특한 매력만큼은 이 트랜스포머 팬들에게도 깊이 각인이 되었는지 좀 시간이 오래 흐르긴 했지만 이렇게 완벽한 스튜디오 시리즈로 발매를 해줘서 뭐 아주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완벽한 수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트랜스포머 5죠. 5 때 나왔던 그 완구를 샀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스튜디오 시리즈로 나와줘가지고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